한글 창제의 원리 중 자음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자음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에서 자음의 17자를 새롭게 만들고 제자해에서 각 글자를 만든 원리를 밝혔는데요. 이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보시면 세종이 한글을 만들면서 한글에 붙인 이름과 동시에 이를 소개하기 위해 지은 책을 일컫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자모음 하면은 한글 혹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개하기 위한 책도 훈민정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해는 그 책의 일부 내용인데요. 각각의 자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훈민정음에 나오는 자음은 이렇게 17개의 자음인데요. 자, 여기 2번을 보시면 세종대왕이 만든 17자 가운데 옛니응 그리고 여린이읒, 반치음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7개의 자음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가획자, 그리고 기본자와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이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 3번을 보시면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상형의 원리를 뭐냐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드는 원리를 얘기해요. 우리 여기 지금 이따가 상형의 원리를 배우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사람 옆모습을 이렇게 잘라놓은 단면도가 보이죠? 그때 우리가 기역하면은 기역을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이 어떨까? 아, 이렇게 솟구칠 거야 해서 기역,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상형의 원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 그 글자의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것을 표현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획이 많아질수록 소리의 세기가 더 세진다는 것을 표현한 원리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자와 가획자 말고도 이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에서 자음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본자를 보시면 아까 설명한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설, 순, 치, 후의 순서인데요. 여기에 각각의 그 부분에 있는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자, 아까 상형의 원리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원리라고 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기역, 그라고 발음을 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맞는 모양,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양을 본떠서 기역이라고 만들었고요. 니은은 반대로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니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 소리, 순음의 미음은 했을 때 입술을 앞에서 봤을 때 네모나타라고 해서 미음이라는 단어를 자음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소리, 치음의 시옷은 아무래도 그 이의 앞니에 관해서 나는 소리다 보니까 이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이라고 그렸습니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후음 있잖아요. 자, 이때 목구멍은 이렇게 통로인데 그 통로를 단면을 쫙 잘라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이응처럼 보일 수 있으니 이응이라는 자음을 만든 곳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배우니까 쉽겠다 싶은데 이걸 처음 만든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목구멍에 그 단면까지 고려해서 그것을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랗게 보일 거야 라고 해서 이응을 만들었는지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근데 그러한 신기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자 5개를 만들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획을 더해서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가획자를 만듭니다. 아까 가획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 획을 더하면 같은 위치에서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기역에서 획을 하나 더하면 키역이 되는데, 자, 키역은 조금 더 보다 크 소리가 세지죠. 자, 에서 획을 하나 더하면 드, 그리고 더 하나 더하면 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에서 획을 더하면 브, 그리고 더 하나 더하면 프가 되고요. 스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즈, 그 다음에 더 하나를 더하면 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서 자, 여기다가 획을 하나 더 더했어요. 지금 이거는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있었는데 여린이은이라고 해서 약간 발음이 약간 흥 하면서 약간 좀 응에다가 더 격해진 뭔가 소리가 더해진 그런 소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하는 게 거든요. 그래서 이응과 히읗의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체자 나와 있는데요. 이체자 4번의 설명을 보시면 가획자는 획을 더하면 그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러나 르, 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느, 스, 응보다 센 소리가 아니므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냥 모양이 다른 글자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을 하면은 기본자처럼 상형의 원리를 따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가 획을 더해서 소리가 세진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어서 그냥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하는 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니응, 그 다음에 반혀소리, 리을이죠. 만설음, 그 다음에 반잇소리, 반치음 이렇게 이체자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반치음과 옛니응은 현재는 쓰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보시면 이어쓰기와 나란히 쓰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어쓰기, 연서라고도 하는데 입술 소리 글자 아래 이응을 이어서 써서 입술 가벼운 소리, 즉 다른 말로 순경음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는데요. 순경음을 표현한다. 자, 우리 입술 소리 뭐였죠? 무, 부, 푸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뿌까지 있었는데 거기 아래다가 다 이응을 붙이면 요런 모양의 글자가 되죠. 자, 이것들을 우리는 순경음이라고 하는데 순경음은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해서 입술을 딱 붙이지 않고 약간 가볍게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원래의 비읍, 원래의 미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발음하는 소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우리 보통은 이렇게 이어서 쓰잖아요. 옆으로 이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래다 이어섰다라고 해서 연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병서도 있겠죠. 병서 쓰시면은 자, 이미 만든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자음을 만드는데요. 자, 끄트버스 쯔, 흐 같은 거 지금과 익숙한 모양인데 자,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에는 쓰지 않는 요런 글자들도 썼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받침에만 가끔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초성에도 썼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민정음의 자음자, 즉 자음자의 제자 원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음자의 제자 원리예요. 상형의 원리,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어떤 자음이 탄생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겠습니다.